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일본의 침략 확대와 독도, 간도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904년에서 1905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랴오둥 반도의 리순과 다롄을 두 나라 간 합의에 따라서 한 나라의 영토 일부를 빌려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을 뜻하는 조차를 한 것에 이어 중국의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1만여 명의 군대를 만주에 주둔하였고, 또한 압록강 하류 용안포를 조차해 군사기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러시아와 협상하는 한편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하는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해 대항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한국을 분할하여 차지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국외 중립선언을 하였는데, 이에 일본이 제물포와 리순 앞바다의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일제는 러일 전쟁을 도발한 직후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한 채 서울을 점령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한제국 내에서 일본군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 1904년 2월에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였으며,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 유리한 전세가 형성되자 대한제국의 재정고문 메가타와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파견해 내정 간섭을 한다는 내용의 제1차 한일 협약을 1904년 8월 강제로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이 러시아의 주력 함대인 발트 함대를 격파하며 러일 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자 1905년 7월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한다는 가스라 테프트 비밀협약, 1905년 8월 영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제2차 영일동맹, 1905년 9월 러일 전쟁이 종결되며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점권을 러시아가 인정한다는 내용의 포츠머스 조약을 차례로 체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갖게 되고, 1905년 11월 일제가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해 조약 체결을 강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1906년 2월에 서울 남산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게 되는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고로 을사늑약은 체결 과정에서 군사적 위협이 있었고, 조약의 이름뿐 아니라 서명자에 대한 양국 통치권자의 위임 절차와 승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고종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한 국서를 해외 언론에 보냈다는 점 등을 통해 무효라고 할 수 있고요. 을사늑약 체결 후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는데, 일제의 방해로 회의조차 참석하지 못하였고, 일제는 이를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켰으며 1907년 통감이 대한제국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게 하여 내정 간섭 권한을 강화한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뒤이어 1907년 군대 해산, 1909년 사법권 강탈, 1910년 경찰권 강탈 등의 추가 국권 침탈이 이루어졌고,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게 되죠. 자, 다음으로 독도와 간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 고유 영토였고, 조선 숙종 때 일본 어부들이 자주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자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는데, 개항 이후 일본 어민들의 불법 침입이 증가하자 정부가 일본 측에 항의하였고, 울릉도에 육지 주민을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였으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하며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불법으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 독도를 강제 점령하게 되고요.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거주지역을 일컫는 간도는 1712년 조선 숙종 때 조선과 청이 경계를 정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는데 19세기 후반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의 위치를 두고 대한제국은 토문강을 숭화강의 상류로,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하며 간도 귀속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제국은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을 임명,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1909년 일본이 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강 채굴권을 조건으로 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맺으며 간도를 청에 넘겨주게 되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나 조약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가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황제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를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자, 지금 자료에서 가를 보시면 통감을 두고 통감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1905년의 을사늑약에 관한 내용이고, 나를 보시면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1907년에 맺었던 한일 신협약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였다. 이것은 맞죠. 고종은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일제는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통감의 내정간섭 권한을 강화한 한일 신협약 체결을 강요하였죠. 니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것도 맞고요. 디귿, 일제가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아닌데요.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은 후에 1909년에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해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리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밝혔다. 이것도 아닌데요.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친서가 작성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882년 이래로 아메리카 합중국과 한국은 우호통상조약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1904년에 체결한 협정에서 서약한 바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정치를 선언하고, 나는 귀하가 지금까지 귀하의 생애의 특성인 아량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주기를 바라며 귀하는 언행이 일치되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고종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보낸 친서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1904년에 체결한 협정에서 서약한 바라는 것에서 한일 의정서에서 일제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 보존을 보증한다고 약속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고, 보호정치를 선언이라는 내용에서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함으로써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데요. 대한제국의 군대는 1907년에 해산되었어요. 2번, 카스라 테프트 비밀협약이 체결되었다. 카스라 테프트 비밀협약은 1905년에 체결되었죠. 3번,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이 친서에서 고종은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사실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일제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빌미로 1907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죠. 5번, 대한제국 정부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이 임명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1907년 일제는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
대한제국 정부 각 부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해 내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 독도를 관할할 것. 자, 자료는 대한제국이 1900년에 제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인데요. 이 칙령을 제정하고 대한제국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외교장각 도서가 반환된 과정을 파악한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외교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 양육 때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되었습니다. 2번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알아본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 사이에 간도 귀속 분쟁이 발생하였으니까 이것은 독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3번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한 목적을 조사한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대한제국은 간도 영유권 분쟁 속에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4번 일제가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 배경을 살펴본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가 1909년에 청과 간도 협약을 맺어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 것 뿐이에요. 5번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본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16번째 시간 일본의 침략 확대와 독도, 간도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